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46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시간에 3D 부품을 모두 완성해 보았습니다. 파일 이름은 46번 과제로 저장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에서 세 번째 영역에 iso.idw를 선택하시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우리가 도면 설정과 표제란, 윤곽선, 중심마크 그리기는 앞에 있는 과제들을 참고해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시트 편집을 선택해서 도면 크기나 표제란의 배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삭제하고 ISO를 삭제한 다음에 도면 자원을 펼치면 경계와 제목 블록에서 경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새 경계 정의, 그리고 제목 블록 표제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새 제목 블록 정의를 선택해서 윤곽선, 중심마크, 표제란, 도면 수험자 정보를 우리가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메뉴에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해서 각법이라든가 치수 색상, 기타 필요한 것들을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도면을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하는 것은 관리의 스타일 편집기를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선생님은 미리 불러온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장된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뷰 배치의 기준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뷰를 이 부분을 기준뷰로 선택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면도 단면 부분을 정면도로 해서 작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정면도를 배치한 다음 단면도 위치를 오른쪽으로 가져오면 단면도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위쪽으로 올리면 등각투상도도 배치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확인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도면을 적당하게 적정한 위치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자, 등각투상도는 음영 처리해서 배치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등각투상도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타일을 음영 처리 부분을 선택해주고 확인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면도를 우리가 도면을 보면 도면에서는 이런 어, 목깎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이게 하는 방법은 이 정면도 배치한 기준뷰를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구성요 탭이 4가지 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화면 표시 옵션 탭에서 접하는 모서리를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목깎이 부분들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측면도 기준 스타일 체크 풀고 기준 스타일이 아니라 화면 표시 옵션에서 기준 스타일 풀겠습니다. 풀고 화면 표시 옵션에서 접하는 모서리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잘 보시다 보면 자, 이 부분에 지금 이 기둥이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 키홈 부분에 오류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면 뭐 상관은 없지만 3D 도면에서 삭제를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이 우리 이 기둥을 작성할 때 회전으로 작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스케치가 너무 많이 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위쪽의 부분에 겹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치수를 좀 더 길게
한 13mm 정도로 더 바깥으로 이동시켜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를 해보면 자, 3D 도형에서 이 부분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당연히 2D 도면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상세도 부분은 이 정면도를 하나 더 배치합니다. 뷰 배치의 기준을 선택하고 상세도 위치, 기온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배치된 도면을 선택한 다음에 오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오리기를 선택하고 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보면 자, 현재 직사각형 오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형 오리기로 바꿔주는 게 좋고 오리기 설정을 해서 이 오리기 절단 단면을 표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형으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고 이 중심에서부터 원하는 만큼 오리면 이 절단선도 없어집니다. 절단선이 생기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가시성으로 해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도면 배치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 이런 해칭 부분들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칭 부분을 제일 먼저 작업하고 그 다음이 중심선들을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치수를 작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칭 부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반이 완전히 달린 단면도이므로 전단면도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반드시 이 단면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꼭 선택해서 테두리가 이렇게 빨갛게 점선으로 된 상태에서 화면 위쪽에 있는 뷰 배치에 있는 스케치 작성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전단면도로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으로 이 부분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사각형을 스케치해주고 구속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뷰 배치에 있는 브레이크아웃 뷰를 선택을 하고 자, 이 도면을 다시 한번 클릭해 줍니다. 자, 브레이크아웃 요소 중에 깊이를 시작하는 이 자르는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시작점을 바로 이 가운데 부분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선택하려면 이런 중간점이나 또는 호의 중간점, 이 정확한 이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중간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목깎이가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남는 부분들은 가시성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가시성으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위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단면이 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 이쪽에도 단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면은 스케치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도면을 선택을 하고 나서 위쪽에 있는 뷰 배치에서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줍니다. 자, 이 부분에 원을 스케치하면 되는데 원을 스케치하고 나서 이 원은 바로 이 직선의 접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접선 구속 조건을 선택을 하고 원과 선을 클릭해주고 원과 선과 원을 클릭하면 접선의 중앙에 정확하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따로 치수를 주지 않아도 이 치수는 8mm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 형상 투영 옆에 보시면 영역 해치 영역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선택을 하고 나서 이 영역을 클릭하면 바로 해칭이 처리가 됩니다. 간격이 좀 촘촘하지 않으므로 축척을 0.7이나 0.5 정도로 이렇게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하면 해칭이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 클릭해주면 해칭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케치를 원으로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보통 이 경계선이 가운데 이렇게 단면도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외형선 굵기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도면에서는 외형선 굵기로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이 선의 굵기가 외형선 굵기라면 이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특성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선 가중치, 선의 굵기를 0.5mm가 외형선 굵기가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해칭은 모두가 완료가 되었고 이제 중심선들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큰 중심은 중심 표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중심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선들을 하나씩 작업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석 메뉴에서 파일에 있는 옆에 있는 주석 메뉴에서 가운데에 있는 중심 표식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나서 큰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중심선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클릭을 한 다음에 ESC를 한번 누르고 초록색 점을 이렇게 잡고 드래그 해주면 크기를 비치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중심 표식 선택하고 중심선과 이쪽 아래쪽 원을 클릭하면 중심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ESC를 한번 눌러준 다음에 중심을 선택하면 이렇게 초록점이 나타나는데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 이등분을 해도 되고 아니면 중심선을 해도 되는데 중심선 이등분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선과 이 선을 클릭하면 중심이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심 단면 정면도에 이쪽을 보시면 지금 지름 100mm를 입력해야 하는 부분에 중심선이 있고 이 기둥에 대한 중심선들도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라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주석에서 바로 이 중심선 이등분을 잘 활용하면 쉽게 중심선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선 이등분을 선택하고 이 직선의 중간점과 이 직선의 중간점을 이렇게 클릭하면 중심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클릭해서 중심선들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중심선 이등분입니다. 선택한 두 선의 중간을 지나가는 중심선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이 가운데 지나는 중심선은 지름 100mm짜리 중심선은 따로 스케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아까 주석에도 스케치 시작이 있고 뷰 배치에도 스케치 시작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에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도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자 이 중심을 찾아야 되는데 원을 선택을 하고 나서 중심에 가져다 대면 중심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지름 100mm 크기의 원을 작성해주면 중심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선은 1점세 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선의 모양이나 굵기, 색깔을 변경할 수 있는데 바로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특성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도면층 선 종류는 바로 체인 1점세 선이 되겠고 선의 가중치 굵기는 가는 실선 굵기입니다. 중심선은 그래서 0.5mm 외형선의 절반 크기입니다. 색깔은 빨간색으로 골라주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중심선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중심선들이 작성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치수를 하나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왼쪽에 있는 치수 7-88과 51도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주석 메뉴에서 치수를 선택을 하고 자, 이 원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중심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옵션에서 화살촉 내부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럼 화살촉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가운데 이제 중심선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하고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의 지시선 메뉴를 다시 한번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나타나는데 이제 앞에 7개이기 때문에 7대시가 붙어야 됩니다. 그때는 일단 배치하고 나서 자 텍스트 탭에서 제일 앞쪽으로 커서를 이동시킨 다음에 7 이렇게 입력해주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중심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뷰 배치 주석 메뉴에서 중심 표식 선택해주고 클릭해주면 중심선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ESC를 한번 눌러보면 누르고 선택해보면 중심이 이렇게 겹쳐지니까 파란색 선을 좀 이렇게 당겨서 점을 당겨서 선이 좀 겹쳐 보이지 않도록 해주면 좀 더 좋은 작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각도는 다시 주석 메뉴에서 치수를 선택합니다. 자, 치수를 선택하고 나서 바로 이 중심선, 이 선을 클릭하면 됩니다. 선과 이쪽 중심선 선을 클릭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각도 치수가 입력이 되는데 가로가 되어 있는 참고 치수입니다. 그래서 배치한 다음 가로를 앞쪽과 뒤쪽에 가로를 이렇게 입력해주면 참고 치수로 치수가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 가운데 부분에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의 치수는 위쪽에서부터 파이 10mm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똑같이 주석의 치수를 선택하고 자 윗부분입니다. 자 원을 선택하면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시선이 바깥쪽으로 화살표가 나가야 되므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 옵션에서 화살표 내부 체크를 해제하고 다시 한 번 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의 지시선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치수를 배치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자 목깎이 치수입니다. 자 치수 선택한 상태에서 자 이 초록색 점을 피해야 됩니다. 피하고 홀을 클릭하면 이렇게 원하는 R3mm가 나오는데 여기도 중심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의 지시선 메뉴 선택한 다음에 치수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대쪽도 동일하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옵션에 중심으로부터의 지시선 선택한 다음 확인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운데 있는 파이 18H7과 파이 35, 파이 100 그리고 22mm 치수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파이 18H7은 지시선이 치수 보조선이 한쪽만 있고 반대쪽은 치수 보조선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화살표도 한쪽만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입력할 때는 먼저 치수 선택하고 자, 이 아래쪽 중심선을 첫 번째 먼저 찍는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고 두 번째 위치를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배치해 봤더니 치수가 우리가 도면에서는 18mm인데 배치해 봤더니 17mm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이게 해칭하면서 좀 오류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이걸 18mm로 꽂히지 말고 이 선을 위에다가 1mm 간격으로 추가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선택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스케치 시작을 눌러서 필요한 스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을 선택을 하는데 이 선에서부터 이쪽에 선을 클릭해서 선을 클릭해 준 다음 그 다음 위쪽에 있는 치수 메뉴입니다. 자, 치수에서 이 선과 이 선을 클릭해서 1mm를 더 나가도록 선을 스케치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해 주고 나서
자, 이 선은 이제 필요가 없으므로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가시성 체크를 해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은 굵기가 외형선 굵기이므로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특성에서 가중치만 0.5mm로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다시 치수를 해보겠습니다. 자, 치수 주석에서 치수 메뉴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아래쪽 선을 첫 번째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하면 이제 18mm로 입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쪽에 우리 표면 거칠기 기호가 입력되므로 조금 더 여유 있도록 배치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나서 자, 치수는 지름 치수입니다. 그래서 지름 기호는 이 위쪽에 있는 파이도 있지만 아래쪽에 있는 지름이 좀 더 모양이 좀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를 입력하고 뒤에 H7은 키보드에서 입력해주고 확인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치수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은 치수 보조선이 없고 화살표가 없는 모양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이때는 이 치수 보조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아닙니다. 치수에서 마우스 ESC 한번 눌러야 됩니다. ESC 한번 누르고 치수선 위에서 보조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치수 보조선 숨기기 메뉴가 나타나는데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선택을 했고 위쪽을 두 번째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첫 번째 화살표, 위쪽이 두 번째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치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자, 두 번째 화살표 편집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선택했다면 위쪽이 첫 번째 화살표, 아래쪽이 두 번째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살표 편집을 선택해주고 화살표 모양을 없음으로 선택한 다음에 확인 체크 박스를 클릭해주면 파이 18H7처럼 입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치수 다시 선택을 하고 나서 이번에는 이 위쪽 선, 직선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이 직선 부분과 아래쪽의 직선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35mm가 입력이 되는데 앞쪽에다가 클릭하고 앞쪽에 커서를 앞쪽으로 보낸 다음에 파이 기호를 지름 기호를 붙여주고 확인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름 100mm는 이 끝점과 중심선의 끝점과 아래쪽 중심선의 끝점을 클릭한 다음 옆쪽으로 이동해서 마찬가지로 커서를 앞으로 보내고 파일을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치수는 이 직선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초록색 점 말고 직선을 클릭하고 이쪽 직선을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지름 22mm, 길이 22mm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에 있는 치수들을 모두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치수 입력해 보겠습니다. 두 치수가 8mm의 끼워 맞춤 JS9 문자가 있고 왼쪽에 편차 치수 21mm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 좀 적정한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만 보면 이 도면은 지금 같은 높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렬로 맞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도면과 이 도면을 선택을 하고 뷰 배치해 보시면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 자, 수평 정렬. 정렬 밑에 화살표 눌러보면 수평 정렬이 있습니다. 수평 선택하고 이도면과 이도면 선택하면 이렇게 수평 상태로 배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도면이 같은 위치에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도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도면이 같은 높이에서 키홈과 축이 들어가는 중심 부분이 같은 높이로 작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높이로 작업을 해서 해주고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위쪽 등각조상도는 위쪽으로 좀 더 위로 이렇게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아니면 뭐 정면도 부분을 이용해서 좀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먼저 치수, 다시 주석에서 치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클릭하면 8mm가 입력되는데 표면 거칠기 기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배치해서 입력을 해주고 뒤에 키보드로 JS9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다시 선과 아래쪽 부분에 선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21mm가 나타나는데 편차 치수를 입력을 해야 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탭에서 정밀도 및 공차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편차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편차가 소수점이 첫째 자리까지이므로 1차 단위가 아닌 2차 공차 단위를 1.1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로 바꿉니다. 그리고 상한값이 0.1이므로 0.1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먼저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도면에서는 자, 우리가 위쪽만 플러스가 있고 아래쪽은 마이너스 기호가 없고 0만 표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치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치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ESC를 한번 눌러주면 좋겠습니다. 자, 치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새 치수 스타일은 이 치수 하나만 바꾸는 것이고 이러한 편차 치수가 있다면 모두 적용하고 싶다면 치수 스타일 편집을 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새 치수 스타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바로 공차이므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공차 탭에서 표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 옵션을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인 후행 0이고 후행 없음 0이고 기호 마이너스 기호 없음. 자, 후행 0 없음 중에서 마이너스 기호 없음 네 번째 것을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차에 가서 표시 옵션 이 편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편차로 선택해주고 자, 소수점 첫 번째 자리 0.1입니다. 그리고 하는 0인 상태로 확인해주면 도면과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면 거칠기 기호 입력해 보겠습니다. 표면 거칠기 기호가 이쪽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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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주석 메뉴에 보면 공면 기호에 공면 기호가 있습니다. 표면 텍스처 기호 선택하고 자, 표면 텍스처 기호가 입력되는 위치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기호에 붙어서 나타납니다. 아래쪽으로 넣고 싶다면 커서를 아래쪽으로 보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 위쪽으로 넣고 싶으면 커서를 위쪽으로 놓고 갖다 놓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호가 붙게 되는데 앞에 이 A- 위치에 표면 거칠기 기호 X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버전이 2018 버전은 매번 입력해줘야 하지만 2020 버전은 한 번 입력하면 그 문자가 계속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아래쪽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계속 확인 이쪽 클릭한 다음에 왼쪽으로 움직여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 확인 그 다음에 이쪽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움직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 확인해주면 됩니다. ESC를 한번 클릭한 다음에 치수 문자들을 적절하게 치수선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거칠기 기호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파란 점을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치수의 간격을 좀 더 조정하고 이렇게 간격을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주소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하기 C1, 그 다음에 2번, 3번을 차례대로 입력하게 되는데, 자, 우리 주석의 텍스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위치를 클릭하고 하나씩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아마 이건 가운데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왼쪽 정렬로 바꿔주면 되고, 자, 선생님은 복사해서 붙여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글자 크기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3.5mm 이렇게 클릭해주고 주석 글씨는 좀 더 크게 5mm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해주면 우리가 주소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위에 있는 숫자 1과 거칠기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로 도면에서 뷰 주석에서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적당한 위치를 클릭해주고 자, 키보드에서 숫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자음과 특수문자 한자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바로 이응 한자키를 누르면 특수문자 중에서 숫자나 동그라미 기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선택해주고 글씨 크기를 좀 더 한 7포인트 정도로 크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띄워쓰기를 해서 가로까지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준 다음에 숫자가 배치될 위치로 적절하게 먼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명기호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표면 텍스트 기호 선택한 다음에 첫 번째 기호는 바로 이렇게 클릭하고 움직이는 상태에서 우클릭 계속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모양은 표면 유형이 세 번째 금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호가 없으니까 X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주고 두 번째 위치에서는 또 클릭하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계속 자 닫힌 모양이고 텍스처 기호가 X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ESC를 누르겠습니다. 휠 마우스를 두 번 더블 클릭하면 화면에 꽉 채워져서 도면이 이렇게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도면 작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46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파일에 저장을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46번 과제 2D 도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생산 자동화 기능사 46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